유희열이 토이이고 토이는 유희열이다. 정확히 말하면 토이는 유희열이 노래를 만들고 객원 보컬들이 노래를 부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맨 밴드이다. 토이의 등장은 우리나라 음악계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토이라는 그룹명은 Y로 시작하는 유희열과 윤정호를 의미하는 2Y에서 W가 탈락된 형태라고 한다. 토이의 앨범에 참여한 객원 보컬들은 어마어마한데 신해철부터 시작해 이승환, 윤종신, 성시경, 이적, 김현우, 윤상, 루시드 폴, 빈지노, 크러쉬 등 우리나라 탑급 뮤지션들의 핫플레이스라고 볼 수 있다. 여담으로 한때 유희열이 직접 보컬을 만든 방식으로 베스트 앨범을 내려 했으나 사장 엔지니어 등 모두가 결사반대해서 무산되었다고 한다. 유희열이 작곡 작사한 노래들은 대부분 대박을 치는데 그만큼 극악의 난이도로도 유명하다. 특히 기본기가 좋고 라이브에 강한 완성형 보컬들에게는 그 보컬의 한계치에 달하는 괴랄한 난이도의 곡을 준다고 한다. 얼마나 혹사를 당했으면 가수 죽이려고 만든 노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한다. 조원선은 녹음을 마치고 유희열을 보며 저 오빠 독하다고 툴툴댔고, 유나는 노래 편한 가발을 요청하는 관객에게 진짜 안 편한 노래를 시킨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성시경은 안녕 나의 사랑 녹음 당시 노래는 참 좋은데 대체 어디서 쉬냐 라고 묻자 유희열이 간주 때 쉰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심지어 세 사람 녹음 때는 결과물이 영 만족스럽지 못해 자발적으로 10일 금연 후 재녹음에 성공했고 줄담배를 피우며 살 것 같다고 말한 일화도 있다. 유희열이 작사한 노래의 가사들을 보면 화자들이 한없이 착한데 좋게 말해 착하고 나쁘게 말하면 찌질하다. 떠나간 사람을 잊지 못하고 안부를 묻는 가사가 많은데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거리나 여전히 아름다운지 좋은 사람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상대방과의 이별에 대해 원망보다는 축복을 하고 이별의 원인을 자신의 부족함이라고 자책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이렇게 소심한 화자의 입장에서 쓴 가사들이 많다 보니 대부분 짝사랑이나 헤어진 연인에 대한 미련이 대부분이고 사랑 고백을 하는 노래가 별로 없다. 유희열은 연예계 대표적인 윤상 팬이다. 데뷔 전부터 팬이었으며 내가 데뷔하고 유명해지면 윤상하고 친해지는 게 꿈이었다.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윤상 오덕. 윤상은 옛날 노래 외모 다 안촌스럽다. 예전에 갈기머리 하고 노래한 게 너무 멋있어서 저품에 안겨보고 싶었다 등의 어마어마한 주접 발언들을 남기기도 했다. 한때 자기 음함색이 뭔지 고민하던 때 윤상이 색이 없는 것도 네 색이야 라고 했는데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고도 한다. 윤상의 보컬도 매우 좋아해 토이 앨범에 자주 객원 보컬로 초대하기도 하니 성덕도 이런 성덕이 따로 없다. 유희열은 아이유 도망가, 매의 눈 같은 별명이 있는데 바로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한 아이유를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의 눈빛으로 강렬하게 바라보는 모습에서 생긴 별명이다. 또 어떤 날에는 노래를 부르는 아이유 옆에서 마치 온몸으로 감상을 하듯 눈을 감고 발을 뻗은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아이유 3집의 뮤직비디오에도 변태 역할로 출연했는데 이때 페퍼톤스의 신재평과 이장원을 소개한 사람도 유희열이라고 한다. 유희열은 악동 뮤지션과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토이 7집에 이수연이 객원 보컬로 참여한 것이 인연의 시작이라고 한다. 2016년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반년간 고정 출연하기도 했고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가장 많이 출연한 게스트 중 하나라고 한다. 이수연과 이찬혁은 유희열을 삼촌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수연이 2019년경 음악 활동을 그만두려 했을 때 강력하게 설득해 다시 마음을 돌린 사람도 유희열이라고 한다. 악뮤도 유희열을 선배 음악인으로서 매우 존경하고 의지하는지, 만약 악뮤가 출연했던 K-팝 시즌2에 안테나 뮤직이 있었다면 매우 고민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금은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 음악인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유희열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거친 친구들과 어울리는 질풍노도의 학창시절을 겪었다고 한다. 작곡가 롤러코스터 진우에 따르면 고교 시절 공연 순서 때문에 유희열의 스쿨밴드와 시비가 붙은 적이 있는데 유희열의 친구들이 다들 굉장히 거칠어 보이는 친구들이었다고 한다. 유희열 본인도 폭주족을 뛰고 정악을 먹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어머니는 오토바이 타는 건 말리지 않을 테니 아빠 큐만 들지 말라고 했을 정도라고 한다. 실제로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 인상과 표정, 눈빛 등에서 사나움과 반항기가 느껴진다. 유희열은 서울대학교 작곡학 학사인데 폭주족을 뛰던 유희열을 잡아준 것이 바로 음악이었다고 한다. 앞서 말했듯 폭주족의 정악까지 먹던 유희열이었으니 유희열이 서울대에 합격하자 주변에서 다들 놀랐다고 한다. 물론 유희열의 실력도 실력이었으나 2000년 이전까지 서울대 작곡과에는 남학생 할당제 50%가 적용되어 남학생에게 매우 유리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희열의 경우 애초에 담임 선생님이 서울대 어느 과를 써도 붙을 수 있다고 확언했으니 음악뿐만이 아니라 내신 성적 자체도 매우 좋았음을 알 수 있다. 유희열의 서울대 실기시험 이야기를 들으면 천재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연주곡 2곡을 연주해야 하는 실기시험에서 바흐의 푸가로 기본기 테스트를 했고 심화 테스트로 벨라 바르톡의 곡을 연주했다고 한다. 본인은 이 이야기를 마치 날로 먹었다,
쇼팽이나 베토벤 곡이었으면 못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비하 개그 내지는 겸손함으로 보는 것이 맞다. 바흐의 푸가와 바르톡의 곡 모두 탄탄한 기본기가 없으면 절대로 연주할 수 없는 곡이며 바흐의 푸가로 서울대 실기에 합격했으면서 쇼팽이나 베토벤 곡을 못 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르톡의 곡은 테크닉이나 표현 모두 대단히 어려운 편에 속한다고 한다. 유희열은 대학 재학 중 김장훈이 이끄는 인디밴드에 키보디스트로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음악인 활동을 시작하는데 사실 이러한 활동은 유희열이 재학 중이던 작곡가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이단화였다고 한다. 현재는 서울대 작곡과에서도 대중음악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90년대 초반만 해도 클래식 서양 음악만 공부하는 작곡과에서 이런 대중음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케이스로 유재하가 있는데 유재하 또한 한양대 작곡과 시절 1집 앨범을 학교 때려친다는 각오로 제작했고 세션으로 참여했던 후배들도 대중음악 녹음에 참여했다는 것을 학교 측이 알게 되면 잘릴까봐 몰래 녹음했다고 한다. 유희열은 서울대 작곡과 입시를 시작하면서 고3 시절 피아노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집안이 상당히 가난해 피아노를 놓을 장소가 없어 혼자 자취를 했고 처음엔 피아노도 없었기 때문에 종이 위에 그려진 피아노로 상상 연주를 했다고 한다. 그 후에는 멜로디언으로 연습했는데 이 덕에 멜로디언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잘 부를 수 있다고 한다. 상상 연주, 멜로디언, 그리고 피아노라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 유희열은 입시 준비 1년 만에 서울대 작곡과에 입학하게 된다. 유희열은 떡잎부터 달랐다고 한다. 진학을 앞두고 동아기획으로 찾아가 김영 사장에게 데모 테이프를 들려주며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뒤에서 킥킥대며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다고 한다. 벙찐 유희열에게 김종진과 전태관은 대학교 좋은 데로 간다던데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고 후에 스튜디오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도 그들은 유희열에게 왜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다고 한다. 후에 그들은 얘는 나중에 분명히 우리 밥그릇을 엄청나게 뺏어 먹겠구나 싶어 싹부터 잘라놓으려고 했다며 밝히기도 했다. 국내 최고의 뮤지션이자 무한도전 애청자답게 무한도전 가요제에 초대된 적이 있다. 유희열은 유재석의 24시간이 모자라 무대에 야동의 감성을 버무렸다는 찬사를 보내더니 유재석과 팀을 이루었다. 그러나 유희열은 유재석의 한결같은 댄스 사랑에 진저리를 쳤고 100분 토론까지 불사하며 유재석을 R&B 아렉으로 치료할 것이라 선포하고 만다. 결국 표절 댄스곡과 R&B 곡으로 유재석의 마음을 돌린 뒤 발라드 그룹 How Do You Do를 결성한다. 유희열은 무한도전 가요제를 위해 Please Don't Go My Call, 댄스왕, 그래 우리 함께 총 3곡을 썼고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수척해진 모습으로 방송에 나와 완건조 차인표라는 별명을 얻었다. 유희열은 2016년 알쓸 신잡을 통해 나영석 PD와 처음 작업을 하게 된다. 이후로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성격도 잘 맞았던 건지 나 PD는 잭스키스의 삼시네새끼의 앞마당 라이브 반주자로 유희열을 초청했다. 유희열은 나 PD로 팔자 한번 고쳐보자 안테나 뮤직 구독자 수 15만 달성이라는 커다란 꿈을 안고 정선으로 내려갔고 급기야 구독자 수가 15만이 될 경우 잭스키스에게 발라드곡 한 곡을 써주기로 약속을 한다. 당연히 구독자 수는 15만을 넘겼고 그렇게 성사된 프로젝트가 바로 유희열과 잭스키스의 뒤돌아보지 말아요 프로젝트이다. 유희열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7년 만에 곡을 썼다고 한다. 유희열은 음악 레이블 안테나 뮤직의 총괄 프로듀서이다. 대표이사는 오래전부터 유희열의 매니저였던 정동인 씨가 맡고 있으며 사실상 유희열이 직접 만든 레이블이다. 소속 뮤지션들은 루시드 폴, 정승환, 샘김, 정재형, 이장원, 권진아 등으로 규모는 작지만 실력 있는 싱어송라이터들이 대거 속해 있는 알찬 레이블이다. 여담으로 영입 기준이 학력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학력들이 대단한데 정재형은 파리 고등사범음악원을 수료했고 루시드 폴의 경우 서울대를 졸업하고 스위스 로잔대 공과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박세별은 카이스트 박사과정 진행 중이고 페퍼톤스의 이장원은 카이스트 박사이며 신재평 또한 카이스트 학사이다. 유희열은 토이라는 천재 뮤지션임과 동시에 무한도전이나 기타 예능에서의 활약을 통해 작곡가는 까칠하다, 음악인은 범접하기 어렵다라는 편견을 허문 음악인이기도 합니다. 매희열, 감성 변태 등의 별명만 봐도 그가 대중들에게 얼마나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음악을 통해 그동안 받은 것들을 돌려주고 싶고 안테나 뮤직의 프로듀서이자 대중음악계 선배로서 느끼는 책임감이 무겁다고 말하는 유희열. 앞으로도 이어질 유희열의 음악 활동을 기대해보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별로였으면 싫어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